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종신보험 상품별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따봉 누르시고 댓글 아시죠? 자, 출발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것은 시간과 생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시작은 같으나 끝을 맺는 시기는 다르죠. 사망 원인, 나이가 전부 다르지만 상태에 따라 재력에 따라 조금 더 연장할 뿐이지 끝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에도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재해 사망은 급격하고 외래적이며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 질병 사망은 아파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자살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 각 사망의 원인은 다르지만 하나로 보는 것 뭐였죠? 일반 사망이다. 일반 사망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생명보험사. 그런데 일반 사망 중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신보험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순수 사망만을 보장하는 일반 종신보험, 그리고 사망 전 중대질병에 노출될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을 받는 종신보험,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된 종신보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3개를 얘기했지만 왜 4가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대질병에서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이 2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CI, GI 종신보험인데 특징은 같아요. 다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4개라고 기재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모든 종신보험의 공통점이에요. 바로 보험금의 지급 사유인데요. 보시면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만서도 보험계약이 무효되거나 지급이 거절되는 일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필 서명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입 당시 연령이 실제 계약 체결 당시에 초과하거나 미달된 경우도 해당이 돼요. 이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은 드문데 초과되는 일은 상명일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먼저 A보험사 가입 설계서를 한번 보면요. 피보험자의 나이는 30세, 성별은 남성으로 납입 기간은 10년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보장을 받는 기간은 당연히 종신토록 설정되어 있고요. 보장을 받는 지급 사유를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죠. 기간은 언제까지라고요? 종신이에요. 그럼 지금 가입한 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쭉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되는 그날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건데, 50세 중년이든 100세가 넘어선 노인이든 지급을 하겠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종신보험의 공통 내용이지만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체증형, 감액형 등에 따라서 사망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먼저 인지하시면 됩니다. 종신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급하는지가 핵심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죠. 납입 기간 중에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설계한 몇 년 납부하기로 했죠? 10년이죠. 환급금표 보면 납입 완료 이전인 납입 기간 중에는 환급률이 어떤가요? 매우 저조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어때요?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보장받게 되죠. 내가 3개월간 198만 원을 불입하다 사망해도 약속한 1억 원을 지급받고 1년간 792만 원을 불입하다 사망해도 약속한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불입한 원금보다 큰 보장 금액을 약속받다가 납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 오르게 되죠. 그동안 연복리를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다가 이후에도 연복리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환급률을 매년 상향하는 게 되는 구조가 일반 종신보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알려드릴 내용은요, 환급률도 중요하지만 환급률이 저조하던 높던 상관없이 약속한 사망보장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더불어 환급률은 상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꼭 설계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내가 설계한 상품이 저해지 상품이냐 무해지 상품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납입 기간,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설계를 해봐야 된다는 이유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중도 해지 시에는 당연히 모든 보험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예시표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추가로 지금 보여드린 상품은 금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별로 상품별로 확정 금리냐 최저 보증이율이냐에 따라서 분리되는 연복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 설명서 또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종신보험의 기능 중 하나는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연금 전환은 종신보험에서 가능한 기능이지만 연금 선지급이라는 기능은 있는 상품도 있고 없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차이점만 알려드릴게요. 둘 다 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연금이 뭔가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사는 걸 대비해서 미리 저축해 놓는 것을 연금이잖아요. 나는 사망보험금 보장받는 보장성 상품을 가입했지만 노년에 선택적으로 이것을
연금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망보장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망보장이 빠짐과 동시에 연금으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금 선지급은 뭘까요? 처음 가입 시기에 연금 선지급 지급 개시 나이를 설정하게 되는데, 똑같이 사망보장을 받다가 연금 선지급 개시 나이가 되면 연금을 지급받게 돼요. 일반 연금 전환은 사망보장 상품에서 연금 상품으로 전환된 거다라고 했으면, 연금 선지급 상품은 내 사망보험금의 일부 얼마씩을 감액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상품에 따라서 감액하는 비율은 상이하지만 매년 정해진 퍼센트만큼 감액하고 그 감액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감액한 만큼 사망보장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연금 전환은 상품이 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만 지급될 수가 있어요. 사망 시에는. 상세 내용은 약관에 꼭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연금 선지급 기능은 상품이 그대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을 제외한 사망 보장은 이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 보증을 해주는 이율 역시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때마침 유니버셜 기능을 알려드리기 좋은 대안인데요. 유니버셜 기능 시작 때 알려드렸죠. 더 내도 되고 해서 추가 납입을 뜻합니다. 추가 납입은 기본 보험료의 200%, 즉 2배까지 받아줄게를 보이고요. 덜 내도 되고 중지해도 되고 해서는 기본 보험료를 덜 내거나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인출이 안 되거나 추후에는 실효가 되겠죠. 하지만 유니버셜 기능에서는요, 월 대체 보험료라는 걸 통해서 계약을 유지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고객이 당장 이번 달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에는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중도 인출 기능에는 인출 한도액에서 연 12회까지 가능하고 1회 할 때마다 환급금의 50% 내에서 가능하고요. 마지막 연금 전환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것이 유니버셜 기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니버셜을 탑재한 종신보험에는 사용이 되지만 해당 상품은 전환을 했을 경우에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품에는 일부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설계안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종신보험 편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CI, GI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면 멀리 간다 했어요. 그리고 더 높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수 있도록 앞에서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